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네, 이미 나온 지 한 하루 정도 지났는데요. 일단 A조와 B조로 나뉘었고요. 한국은요, 대한민국은 A조에 속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과 함께 마지막 월드컵 진출에 그런 혈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총 6개 팀이 한 조에 속해 있고요. 상위 2개 팀, 그러니까 A조에서 2개 팀, B조에서 2개 팀이 월드컵 본선에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조 3위 팀은요, 서로 붙어가지고 거기서 승리팀이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경기를 펼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 중동팀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또 이 축구, 또 중동의 그 특색 있는 축구, 특성인 침대 축구 있잖아요. 한 골 넣고 나면 바로 들어 누워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 끌기 하는 그런 침대 축구. 지난번에 우리 레바논과의 경기에서도 레바논이 너무 침대 축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했던 그런 적도 있죠. 그런 식의 침대 축구와 마주해야 되는, 또 예전부터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사막의 모래폭풍 과 마주해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 대표팀의 좀 쉽지 않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란 원정에 가서 약했고,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런 팀들과 맞붙게 되는데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번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의 가장 큰 걱정은 이동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이동거리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얼마만큼의 이동거리를 가져가느냐, 얼마나 많이 이동해야 되나, 얼마나 길게 이동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그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9월, 10월, 11월, 그리고 1월 말에서 2월, 그리고 3월까지 10경기를 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되게 특이한 것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각 달마다 9월, 10월, 11월, 그리고 1월 말, 2월 초 같이 묶여 있고요. 그리고 3월 이렇게 해서 각 달마다 홈에서 경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원정을 날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홈 원정,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돼서 또 홈 원정, 또 그 다음 달 홈 원정, 그 다음 달 홈 원정, 그 다음 달 홈 원정, 이렇게 10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9월 2일에 이라크와의 홈경기, 그리고 레바논 원정을 갑니다. 9월 7일에 레바논 원정을 치르고요. 10월 7일에 시리아와의 홈경기, 그리고 10월 12일에 이란으로 넘어가서 이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1일에 아랍에미리트와 홈경기를 치르고 11월 16일에는 이라크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가죠. 2022년이 돼서 1월 27일에 레바논과의 홈경기를 치르고요. 2월 1일에 시리아 원정 경기를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월 24일에 이란과의 홈경기를 치르고요. 3월 29일에 아랍에미리트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그 일정을 마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 이동거리 과연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이동거리만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총 대한민국은요, 이 경기들을 위해서 36,365km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직선거리로 따진 거거든요. 이게 직항이 없는 데는 더 많이 이동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직선거리만 따졌을 때 36,365km. 참고로 지구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리가 약간 42,000km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구 한 바퀴를 그렇게 돌아야 되는 그런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긴 거리는요, 이라크와의 홈 1차전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레바논 베이루트로 날아가는 거리입니다. 이게 7,913km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가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딴 데 들렸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일단 직선 거리를 따졌을 때 7,913km를 날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홈에서 시리아와 경기를 치르고 난 다음에 또 이란 6,552km 가서 경기 치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1월에 아랍에미리트 홈 경기 치르고 난 다음에
또 7,246km 날아가서 이라크와 원정 경기 치러야 되고 1월 27일에 레바논 홈으로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시리아 넘어가서 7,875km 날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과의 마지막 홈 경기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6,779km를 날아가서 아랍에미리트 원정 경기 치러야 되는, 상당히 특히 이제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오랜 시간 이동을 하고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원정 경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홈 경기가 너무나도 중요해졌습니다. 홈 경기, 일단 대표팀 전체 소집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대표팀 전체로 봤을 때는 홈 경기를 하면서는 이동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무조건 다 5번의 홈 경기에서 다 승리를 해야지 그 다음 원정 경기가 편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숨겨진 게 더 하나 있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축인 유럽파들의 이동 거리입니다. 이 유럽파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에이스,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의 이동 거리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서 경기를 치르고 뭐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서울로 넘어와서 이제 홈 경기를 치르고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팀과 함께 원정 경기 치르러 원정지를 갔다가 그리고 다시 거기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총 5번을 해야 돼요. 처음에 런던에서 서울 갔다가 경기 치르고 레바논 갔다가 또 경기 치르고 런던 오고, 그 다음 달에 또 런던에서 서울 갔다가 또 경기 치르고 이란 갔다가 경기 치르고 런던 가서 또 런던에서 또 서울 갔다가 이라크 갔다가 런던 가고, 런던 서울 시리아 런던 서울 아랍에미리트 뭐 두바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런던 뭐 이런 식의 것을 5번을 왕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 대표팀의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위해서 런던, 서울, 원정, 런던 이렇게 5번 해서 다 이동하는 거리는 10만 1,525km에 이릅니다. 야,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 한 바퀴 거리가 42,000km.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2바퀴 이상을 돌아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황의조 선수라든지요, 이예성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우리 팀의 주축인 유럽파 선수들은 거의 손흥민 선수가 물론 런던이 제일 이쪽에 있으니까요. 손흥민 선수보다 조금 짧긴 하지만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막대한 이 비행 시간과 이 이동 거리,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으로서는 이들 유럽파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죠. 뭐냐? 그럼 과연 사실 이게 한국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A조에 있는 다른 팀들도 이거와 비슷하게 이동을 하면 같은 조건인데, 그러면 다른 팀들의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져봤습니다. 똑같이 그들의 일정과 다 이런 걸 따져봤더니 한국만 힘듭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총 이동거리가 직선거리를 따졌을 때 19,144km입니다. 한국의 약 한 반 정도 되는 거죠. 아랍에미리트도 19,353km고요. 이라크는 18,789km입니다. 시리아는요, 21,177km만 이동을 하면 되고요. 레바논은 22,467km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 36,365km잖아요. 야, 이거 봤었을 때 나머지 팀들은 약 한 반 정도, 뭐 조금 더 해봐야 3분의 2도 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동 거리가 상당히 짧다. 정말 부럽다. 네, 그만큼 한국이 이번에 조가 좀 이상하게 배정이 되면서, 조 추첨이 좀 그렇게 되면서 이 이동 거리라는, 장거리 이동이라는 좀 큰 변수가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게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시리아에서 경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3국이 경기를 하고 있죠. 시리아가 워낙 뭐 알카에다라든지 이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테러 단체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같은 경우에 중동의 다른 국가에서 제3국에서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라크도 최근에 뭐 몇몇 경기는 이라크의 경기장에서 했었지만 또 제3국에서 하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레바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2차 예선 레바논 가가지고도 거기서 막 이렇게 소요 사태 일어나가지고 무관중 경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막 중동 사태, 물론 이제
가자지구와 이쪽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레바논 같은 경우는 제3국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 대표팀 벤투호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진출에 위한 그 여정, 최종 예선 여정은 이래저래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나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힘을 내길 바라고요. 9월 달부터요, 시작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우리 벤투호가 정말 화려하고 정말 강한 모습으로 특히 이란 박살을 내고 월드컵으로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런던의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